이재명 대통령이 SNS 계정에 부동산 이슈만 나흘째 6번 올렸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투기 무슨 수를 쓰든 잡겠다고 경고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다주택자들 눈물 흘린다는 말에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율가 끝나는 5월 9일 전후로 부동산 시장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 교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5월 9일입니다. 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끝나는 날, 반드시 끝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빨리 팔아라 그랬잖아요. 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뉴스도 있고 별로 안 나온다는 뉴스도 있고 좀 나오고 있어요, 매물? 부동산 정보회사의 그 발표를 보면은 아시라는 그 정보회사에서 보면은 22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하고 23일 날 하루에 약간 500가구 정도가 서울에 매물이 들어서 약 0.9% 늘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뭐 서울 전체로 볼 때에는 0.9지만 지역별로는 좀 더 많이 나온 데가 있어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인데 거기는 한 3.1% 정도 이렇게 물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좀 나온 거죠. 그래요? 네, 그리고 오히려 나오고 이제 있다, 강남에. 계속 그렇죠? 나오는 건 아닌 것 그러니까 지금 같고요. 현재 좀 그 당시에 나왔다, 네. 매물이 그러니까 나오고 조금 잠시 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매물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네, 지금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몇 번에 걸쳐서 지금 그 계속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매물 증가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팔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 그분들이. 아니면 팔고 싶지 않을까, 그건 이제 모르잖아요. 팔고 싶지 않을까. 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요? 왜 그런가 하면 그 1가구 2주택이나 3주택의 다주택자들은 자기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부 전세나 월세를 놨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면 월세나 전세를 사는 사람들을 내보내야만 팔 수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매수자가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2년 입주가 있잖아요. 실거주 입주. 실거주. 그런데 2개월에서 6개월 내에 나가라고 통보를 해야 됩니다. 네. 이미 이제 시간이 2,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이제 서둘러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갈 확률이 높고 또 하나는 이제 계약갱신 청구를 해버리면 안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2년 더 살게 되죠. 여기에다가 매수자가 현금이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서울의 평균 주택 가격이 지금 12억이 넘었습니다. 대출 안 해주잖아요. 네, 근데 6억 원 이하로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살 사람 같으면 벌써 오르기 전에 많이 샀어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임차에 나가는 시간도 부족하고 대출도 어렵고 실거주가 어렵다면 매물을 내놔도 매수자가 없어서 매매하기가 어려워지지 않나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팔고 싶어도 다주택자들은 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진퇴양난이죠. 진퇴양난인데 그런 것 때문인지 지금 5월 9일 계약만 하면 이 잔금은 한 뭐 좀 길게 잡아서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치르면 이게 다주택자. 근데 5월 9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5월 달에 없다 보고 3월, 4월 달에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 구정 끼고 근데 매수자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때까지. 그러면 이제 가격을 많이 낮추지 않으면은 매수자를 구하기도 어려운데 설령 매수자를 구한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나갈 시간이 안 됐다면은 내보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임차인이 내보낼 수 없으니까. 근데 실거주 요건 때문에 수요자가 소유자가 들어가게 되면 나갈 수 있는데 임차인이 버티고 있으면 못 나가죠. 그러네요.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꽤 많을 텐데. 서울의 2024년도 국가 데이터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1가구 2주택 이상이 37만 2천 명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가 56만 1천 명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서울에 37만 2천 명의 다주택자가 강남만 다 갖고 있느냐, 서울만 갖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수도권에도 있고 지방에 또 상속증여받은 주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실제 서울의 다주택자는 약 한 25만 명 정도 되지 않겠나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을 5월 9일이 워낙 짧다고 하다 보니까 5월 계약만 하면 좀 시간을 더 주겠다. 최종적으로 잔금 시간을 주겠다 하더라도 9일까지 매수자를 찾기가 어렵다. 임차인들이 있을 경우에 안 나가니까 그런 얘기인데 지금 보니까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강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 청와대 직원들도 상당히 다주택자가 있다.
거기 파는 걸 좀 보겠다 그러던데 그럼 그 사람도 다 팔아야 되는 거겠네요. 정치인들의 약 한 3분의 1 정도가 강남에 살거나 다주택자라고 하는데 정치 의원들의 당연히 뭐 저 청와대뿐이 아니라 의원들도 다주택자 팔아야 되겠죠. 네. 뭐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당연히 팔아야 됩니다. 그분들도 팔 수 없는 사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도.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판다 하더라도 역시 매수자는 대출이 안 되거나 예. 적게 되거나 또는 뭐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예. 쉽지 않을 겁니다, 본인들도.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임차인을 나가지 못 내보내서 못 파는 경우에 5월 9일이 지난다. 그러면 어떤 정부가 또 다른 압박 강도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팔까 말까 망설이다가 증여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엔 보유로 가지 않겠나. 보유로. 네, 보유로 가게 되면 이제 정부가 6.3 선거 이후에 세제를 손댄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뭐 보유세를 손댈지 또는 뭐 양도세는 중과세가 될 테니까요. 예. 종합부동산세를 손댈지 예.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가 있는데 예. 제가 볼 때에는 종부세는 지금 현재 최고 세율이 5.0%까지입니다. 지금 현재요. 네, 네. 다주택자. 그게 그 0.5에서 5.0까지인데 예. 그걸 아마 좀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세율은 가만 놔두더라도 공시가를 평가한 이후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만 높여도 네. 완전히 그 부담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현재 재산세 같은 경우는요, 3억 원 이하 또 6억 원 이하와 6억 원 이상 이렇게 나누어서 43%, 44%, 45% 적용합니다. 네. 3억 원 이하는 3%의 그 43%의 재산세율을 적용하고요. 네. 3억 원 사 6억 원 사이는 44%지만 6억이 넘으면 일률적으로 45% 적용합니다. 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60%를 적용합니다. 네. 공정시장 가액 비율만 조금 올려도 세액 부담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 세율을 만지지 않아도 그렇게 세율을 돼요. 하지 않아도. 네, 그래서 아마도 향후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좀 조정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더 나가서 뭐 압박을 가한다면 결국에는 재산세 손내는 거죠. 네. 네. 재산세를. 결국은 그러니까 5월 9일 이전에 시간이 좀 촉박하더라도 결국은 파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이라든지 또는 뭐 이게 공급을 좀 늘린다는 측면에서 파는 수밖에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몰리는데. 원하고 있는데 예. 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팔았을 때의 그 이익과 네. 가지고 갔을 때의 이익을 저울질하겠죠. 네. 뭐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이런 그 경험을 한번 해봤잖아요. 네. 학수백화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만약에 그 팔았을 때 지금 그 향후에 주택가격이 오른다면 예. 그 오르는 가격과 비교했을 때 낮다면 안 팔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지금 5월 10일부터는 네. 양도세 중과세가 되는데 얼마나 많이 중과되냐면요. 예. 1가구 2주택은 20%고 20%. 네, 3주택은 30%인데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 이내니까 예. 평균 한 7.5%니까 71.5% 정도 예. 1가구 2주택이 네. 1가구 3주택은 82.5%가 네. 양도세로 나갑니다. 예. 팔을 경우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팔지 않으면 이제 월세로 돌릴 가능성이 있어요. 예. 지금 전세 놓은 사람들은 월세로 전환을 하거나 또는 그 조세 전가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 세율이 올라가면 예. 그런 게 이제 문제죠. 예. 시장이 이제 더 오르지 않을 거라는 뭔가 안정감을 주면은 더 팔 수가 있을 텐데 팔 때의 이익과 보유할 때의 이 부담을 서로 이제 차지를 비교를 해보면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얘기했을 때 수백 채 가진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다주택자. 네. 아마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들 그렇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이죠. 그분들에게도 그분들은 지금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임대 기간 동안에. 임대 기간. 근데 임대 그 기간 당시 이제 4년, 8년 임대를 났습니다. 예. 네. 8년이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6년, 10년입니다. 10년입니까? 네, 그러니까 예전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2018년도 예. 2017년도 12월 17일 날인가요? 16일 날 발표했던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에 그 당시에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세제 혜택을 줬는데 네. 임대 기간 동안에 당시에는 4년, 8년이었습니다. 네. 근데 8년짜리가 끝나됐죠. 8년 처리가 끝날 때가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5월 9일이라는 기점에 맞춰서 본다면 만약에 5월 9일 이후에 그 8년짜리 만기가 끝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 세율 적용입니다. 일반 세율 적용됩니까? 5월 9일 전에 끝나면. 그 전에는 혜택을 받죠. 그러면 그분들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서 했는데 5월 9일이라는 시간 때문에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생각할 수도 그렇죠. 있겠는데요. 뭐 한두 가구가 아니고 10가구, 20가구 또 그 이상 되면은 그거를 부양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불이익을 당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무슨 보완 대책 필요? 만약에 뭐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뭐 100가구, 200가구라면 분양해야 되겠죠.
분양을 예, 분양해야 된다. 되겠죠. 아니 뭐 임차인한테 우선 분양을 준다든지. 우선 분양한다.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분양은 않겠네. 될 거예요. 분양은 네. 분양은 뭐 지금 주택 공급이 부족하니까 분양은 될 거예요. 예. 근데 얼마에 분양하느냐가 문제죠. 예. 네. 더구 특히 이제 그 일반 분양할 때 예. 지금 현재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네. 그 다른 지역은 적용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높은 가격으로 원해서 부르게 되면 분양 안 될 수도 있죠. 안 되게 되면 일반세율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임대 등록을 정부가 조금 당시 임대차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권장을 한 거잖아요. 네. 이제 와서 이제는 이렇게 거꾸로 가니까 너무 정책이 그 문제가 있다 그런 분들한테 그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변하니까 사람들이 이번 정부만 견뎌볼까 이렇게 자꾸 학습효과가 된다니까요. 네.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예. 이게 문제죠. 네, 우리 국민들이 참 적응하기도 쉽지 않겠습니다. 자, 이 집값이 오르는 그 근저에 이제 공급 불안이 참 많은데 1월 29일 공급 대책이 네.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공급량이 가장 많은 곳, 용산 국제업무지구라든지 또는 과천 경마장, 네. 태릉 골프장 벌써 지자체나에서 좀 반발이 많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을요? 우선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 태릉 골프장을 하려다 못했잖아요. 예. 이제 서울시하고 지금 그 충돌이 되고 있고요. 또 용산도 원래는 8천 가구를 최대로 잡았는데 10,000 가구가 공급하겠다고 했고 과천 같은 경우는요. 예. 과천의 일부 주민들은 경마장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수건 사업이었어요. 경기를 옮기는 예, 게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그 발표 나온 이유 보니까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뭐 공급이 많이 늘어나면 주택 가격이나 또는 뭐 교통 문제가 생긴다. 주택 가격도 하락하고. 집값이 떨어질까 네, 봐. 또 반대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발표했던 6만 가구 이상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랑 국토부가 긴밀한 협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협의가. 예, 예를 들어 용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 10,000 가구를 공급하는 것 중에서 1,000 가구는 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답니다. 1,000가구가 토지 임대 부주택이나 이익 공유 방식이나 또는 뭐 이렇게 하겠대요. 이익 상가 방식으로.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세대 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건물 내에 주차장은 질 수 있겠지만 예. 주변 지역에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합의 안 된 상태에서 예.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기반 시설은 예. 서울시는 서울시가 담당하게 되거든요. 그럼 서울시가 돈을 더 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예. 태릉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문화재가 있어서 그 태릉이라는 능이 있어서 태릉, 그렇죠. 태릉 강릉 두 개 있습니다. 예. 문화재. 저 골프장을 개발하려면 저밀도로 개발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서울시가 이것도 반대하고 있고 예. 과천은 사실 그 경마장 말고도 예. 그 서울대공원이 있습니다. 그 서울시 겁니다. 서울대공원 있죠. 네, 그것도 역시 똑같이 이전하고 싶어 해요. 동물원.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과천시가 전원 도시면서도 남북으로 긴 도시가 돼서 이 모양이 좀 안 좋아요. 예. 거기다가 중앙에 또 과학원이 하나 있어요. 과학박물관이. 네. 과학원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이전하고 싶어 하고 예. 사실은 그 과천시장이나 과천에 있는 그 의원들은 예. 그런 것들 좀 그 이동하고 좀 이전하고 네. 개발하고 싶어 하는데 예. 일각에서도 직접 또 하게 되면 반발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반발은 과천 같은 경우는 그 반발을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좀 설득해서 넘어설 수 있을까요? 경마장 제가 볼 때는 교통 옮기는 문제가 가장 커요. 교통. 네, 지금 경마장이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했거든요. 그렇죠. 교통이 그 서당역 쪽으로 나오는 남태령 고개하고 양리로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지하철 4호선밖에 또 없습니다. 4호선. 네, 여기는 뭐 GTX 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교통을 좀 더 이렇게 원활하게 해준다 그러면 예. 그런 부분은 뭐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과천은 48만 평 택지를 개발하고 있어요. 예. 그게 아마 올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에 일부 택지를 분양할 텐데 네. 그게 개발된다 하더라도 지금 경마장이나 이런 쪽이 이전해야 그 도시의 모양도 그렇고 또 접근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네. 아마 결국에는 그거는 이전할 거라고 보여져요. 제 생각에. 결국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시간이 걸린다. 시간은 이제 정부가 예고했던, 계획했던, 기대했던 것보다는 걸릴 수 있다. 자, 여러 가지 재택, 공급 대책, 지금 세금 대책, 결국 세금을 더 강화할 것 같은데 이러고도 이러면 이제 집값이 좀 잡힐까요? 그러나 저러나? 저는 안 잡히다고 봐요. 왜요? 또 왜 그렇게 또? 강남이나 이 서울이나 공급은 아무리 해도 모자랍니다. 예, 아무래도 모자란다. 네, 그 이유는 서울의 자가주택 보유율과 자가주택 점유율이 있습니다. 예. 자가주택 보유율은 내가 내 집에 사는 거고 예. 자가주택 점유율은 그런데 자가주택 보유율은 내 집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61%밖에 안 됩니다. 네. 약 한 61%, 40% 정도가 집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으려면 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공급을 늘리면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네. 썼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도 좀 써야 된다고 봐요. 수요 분산. 네. 네. 예를 들어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예. 이참에 집을 팔고 고가의 집을 팔고 예. 지방으로 간다면 양도세를 면제해주거나 뭐 50% 감면하면 가지 않을까요? 예전에 그렇게. 5억, 10억짜리가 지금 30억, 50억 됐잖아요. 예. 지방으로 가면은 뭐 5억이면 초화 주택을 살 수 있고요. 예. 나머지 돈 가지고 평생 다 못 씁니다. 인센티브를 줘서 수요를 네, 분산시키는 이것도 방법. 이제 필요하지 않겠나. 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는 것도 좀 더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 수요 분산 정책도 같이 써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최근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갖겠다는 정부 정책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